지금까지는 지분 취득으로 지배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이 아니라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회사, 그 사업을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사건과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종속회사 유상증자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 지분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내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사를 충분히 선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종속회사가 파산하거나 채권단 관리 절차 같은 것들에 들어가게 될 때도 내가 아닌 타인이 그 회사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그 사업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업을 내 걸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결국 그 사업을 떠나보내는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을 떠나보내는지 해외에 소재하는 B회사 지분 60%를 취득하고 2년 반 정도 사업을 운영하다가 3년차 중간에 주식을 전량 처분해서 결국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케이스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별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배 A는 최초의 거래의 형식인 투자 주식을 취득한 걸로 회계 처리했을 것이고요. IFRS 하에서 원가법을 채택함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투자 주식 장부 금액의 변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나서 주식이 처분될 때 지분 매각 대가와 투자 주식 장부 금액의 차이를 종속기업 투자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인식한 것이 A의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B도 보시죠. B는 사업을 하면서 순자산이 변동했을 것인데요. 1년차와 2년차 성과분은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되어 있을 것이고 지배력 상실 전까지 발생한 3년차 중간의 성과는 올해 성과로 반영되고 있었겠죠. 그리고 해외 종속기업이다 보니 KRW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업 환산 차손이익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배력 상실 전 B의 별도 재무제표일 것입니다. 연결도 볼까요? 연결에서는 사업을 구성하는 1년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한 걸로 보되 전부가 내 몫은 아니니 내 몫과 비지배 지분의 몫을 구분해 줬고요. 만약 내 몫을 사기 위해 더 지불한 대가가 있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걸로 봐서 영업권 자산으로 인식했을 것인데요.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에만 집중해 보고자 공정가치 투자 차익 생각이나 영업권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취득 이후에 내가 지배하는 B 사업에서 손익이나 회사차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도 전부 나의 재무제표에는 보여주되 내 몫이 아닌 부분은 비지배주주 지분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연결 재무제표였죠. 과거에 발생한 것들은 이익잉여금이나 비지배 지분으로 마감돼서 넘어왔을 것이고 올해 지배력 상실하기 전에 발생된 것들은 당기순이익이나 비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같은 걸로 인식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 목적상 회사차 도 그냥 2년도에만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의 운영에 따른 변동을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해 줬는데 지배 A 과세 당국은 여전히 주식 취득 원가만 생부상 장부 금액으로 인정하다 보니 연결 재무제표상 장부 금액과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 차이가 미래 배당이나 처분 같은 걸로 소멸되면서 과세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연결이 연법인세도 인식하고 있었겠죠. 이 상태에서 드디어 지배 A는 B 주식을 매각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사업 B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거래의 법적 형식은 말 그대로 주식 처분이죠. 그래서 지배 A 별도에서 샀던 주식 원가법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서 투자 주식 처분 손익 같은 걸 인식했었어요. 그런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기 위한 연결은 다릅니다. 처음에 주식을 취득할 때도 사업 B를 구성하는 순자산 일체를 취득한 것으로 봤듯이 처분하게 될 때도 우리가 취득해서 운영해오던 사업 B를 구성하는 순자산 일체를 처분하는 관점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는 일반적인 자산 처분과 회계 처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유형자산 한 개 취득해서 사용하다가 처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처분 당시에 장부금액 그대로를 제고해주면서 처분 대가와의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죠. 또는 FVOCI 금융사품 같은 거 취득하고 평가하다가 평가 후에 장부금액 그대로 떨어주면서 처분 대가와의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고 또 만약 OCI가 단기 손익으로 후속적 재분류되는 항목이라면 마지막에 이 OCI도 처분 손익으로 돌려주잖아요.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산 처분과 다른 것이 뭐냐면요. 연결은 취득할 때도 사업 B 순자산 일체를 한 번에 취득했듯이 처분할 때도 단일의 특정 자산이 아니라 처분 시점에 여러 개의 자산과 부채로 구성된 순자산 일체를 한꺼번에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던 연결 사례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업 B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취득하고 2년 반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비의 순자산이 변동되어 왔겠죠. 단기 손익으로도 변동했을 것이고 회사차 같은 OCI 항목으로도 지배력 상실 전까지 사업은 변동해 왔을 거예요. 그 결과 지배력 상실하는 시점에 사업비를 구상하는 순자산 일체가 있을 것인데요. 지배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이 사업비 순자산 일체가 처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현금도 있고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입채무나 기타 금융부채 같이 여러 자산과 부채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가격을 매겨서 파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판다는 것이 사실 실질은 이 전체를 일괄해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할 때도 유형자산 처분 손익, 매출채권 처분 손익 같이 자산 부채 하나하나에 대한 처분 손익을 쪼개서 인식하지 않고 처분 대가와 떨어져 나가는 사업비 연결 기준의 순자산 가액 차이를 일반적으로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 손익 한 줄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 손익이지 그냥 순자산 처분 손익이에요. 그 다음 사업비를 팔면서 받은 대가 이게 사업비 100%에 대한 대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종속회사 지분 60%분이고 그거에 대한 대가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순자산은 우리가 지배하던 사업비의 100%분이니까 뭔가 안 맞죠. 결국 주식 처분으로 내가 잃게 되는 것도 사업비 중에 내목 60%분일 것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죠? 취득하고 운영해오면서 사업비의 순자산과 손익 100%를 내가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은 하되 비지배 지분을 빼는 방식으로 내 몫을 따로 나눠서 보여줬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에서 비지배 지분을 뺀 것만 내 몫이었는데요.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순자산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맞지만 지금까지 쌓아오던 비지배주주 지분을 같이 제고해주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100% 중 내목 60%만 처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순자산 60%분과 지분 60%에 대한 매각 대가를 비교해서 결국 내목 60%에 대한 처분 손익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B사업 순자산 변동 중에 회사차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100% 다 인식했다가 40%분은 비지배로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60%분만 회사차에 남아있을 것인데요. 회사차 같은 것들은 순자산 변동 효과를 그 당시에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중에 실현돼서 확정될 때야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해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환산과 합산 과정에서 회사차가 발생한다면 보유하고 있을 때는 OCI 항목으로 계속 쌓아가다가 처분되는 시점에 드디어 종속기업 투자 주식 처분 손익, 즉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비 다 팔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비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인식했던 지분 투자 관련된 연결위험법인세도 없어져야겠죠. 이때도 다른 일반적인 연결위험법인세 항목들처럼 과거의 손익을 인식하면서 쌓인 것들은 법인세 비용, 즉 손익으로, 그 다음에 OCI 같이 다른 자본 항목으로 인식하면서 발생한 부분은 해당 자본 항목으로 상대 계정을 인식하게 되면서 연결위험법인세도 사업비와 같이 제거해주는 것까지가 연결해서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인 것입니다. 결국 지배력 상실 후에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을 한번 보실까요? 최초에 취득하고 운용해오던 사업비 중 내 몫은 다 없어졌어요. 회사차 60%분 남아있던 거랑 연결위험법인세 잡아오던 것까지 다 없어졌죠. 결국 마지막에 남게 되는 건 사업비를 취득하고 운영하면서 남겨온 성과의 흔적들과 마지막에 처분 결과인 처분 손익뿐이에요. 여기 비지배 지분 순이익과 비지배 지분이 뜨는 건요. 이건 지배력 상실 전까지 올해 성과 본 만큼은 손익 항목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다 보니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지 비지배주주 지분 밸런스 자체가 남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 내년에 가면 이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 비지배 지분으로 마감되면서 네팅 치면 우리 재무제표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운영하면서 남겨온 성과의 흔적들까지 이것들도 없애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 유형자산 취득해서 사용하다가 처분할 때도 과거에 발생한 상각비가 잉여금이나 단기손익에 반영돼 있을 텐데 처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취소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처분 전까지 사업비에서 발생한 성과들은 처분 후에도 여전히 과거 우리가 사업비에서 벌어들인 성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배력 상실 후에 마지막에는 사업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운영 성과와
처분하면서 벌어들인 처분 성과만 연결 투비 재무제표에 남게 되는 건데요. 이걸 계속 기록법 컨셉으로 가져와서 보면 딱히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는 합병이 아닌 연결의 상황에서 사업비의 취득과 운영 그리고 처분을 계속 기록법처럼 회계 처리해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결국 이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연결결산이라는 기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상상으로 뽑아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다른 일반적인 연결조정보다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지배력 상실이 더 까다롭냐면요. 앞서 보신 일반적인 연결조정 같은 경우는 종속비 별도를 단순 합산해놓고 여기에 뭔가 더하고 빼고 하는 조정이 들어가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베이스라인 같은 게 주어진 상황에서 일부 조정만 더 반영되는 느낌이죠. 물론 지배력 상실의 상황에서도 다른 연결 조정들처럼 지배력 상실 전까지 종속비 별도를 더해주고 연결 조정으로 다시 빼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BS 단순 합산 과정에서 합쳐지는 자산과 부채 항목들을 연결 조정으로 다시 덜어내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계정들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것들 다 덜어내는 거를 연결 조정으로 보여주려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B는 연결 그룹에서 없어진 회사인데 계속 지배력 상실 시점에 재무제표 합치고 다시 연결 조정으로 빼고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의 경우에는 뭔가 B 별도를 더해주고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배 A 별도에서만 시작을 해서 B 사업 운영의 흔적을 남기고 별도에서 인식한 처분 손익을 연결에 맞게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연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복잡하게 종속비 더했다가 다시 빼느니 결과만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즉 뭔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상만으로 투비 연결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다 보니 이 지배력 상실 연결 조정이 다른 연결 조정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할 때 아무것도 없이 생짜로 하진 않고 정기 연결 조정 갖다 놓고 시작하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투자자본 상계 제거는 사업 취득 시점 거를 그대로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종속비 순자산 변동 중 일부를 비지배로 보냈던 조정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연결의 연법인세 인식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 당시에는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나 법인세 비용 같은 단기 손익이었지만 3년도로 넘어오면서 손익 항목들은 이익잉여금 개념으로 마감돼서 비지배 지분과 이익잉여금으로 정기 연결 조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종속비 합산 없이 지배 A 별도만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 투자 주식 B는 이미 처분돼서 사라졌고 예전에 합쳤던 자본 B도 이제는 없어졌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투자 자본 상계 제거 중에 투자 주식 B와 자본 B 이렇게는 역분계 형태로 없애줘야 합니다. 그 다음 1년도와 2년도에 발생한 순자산 변동분 중 내 몫은 지배력이 상실되더라도 내 거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만약 예전처럼 종속비가 단순 합산되었다면 자연스럽게 B 손익이 들어와주고 그걸 비지배로 나눠주는 연결 조정만 추가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종속비에서 합쳐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사업 결합 후 작년까지 벌어들인 잉여금이나 OCI를 따로 연결 조정으로 가산해줘야 된다는 거죠. 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종속비 단순 합산하는 걸로 우리가 연결해서 인식해야 될 당기손익이 자연스럽게 끌고 와졌다면 종속비 별도 합산이 없는 지배력 상실되는 해에는 이걸 따로 연결 조정으로 가산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해 목적상 당기순익 한 줄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건 매출, 매출원가 같은 실제 손익계산서 계정들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내 몫은 아니니 일부를 비지배 지분 순익으로 보내면서 사업비를 취득한 후에 운영하면서 지배력 상실하기 전까지 벌어들인 운영 성과를 내 연결 재무제표에 가져왔어요. 그 다음 사업비 순자산 100%를 인식하면서 내 몫만 남겨두기 위해 같이 인식했던 비지배 지분들, 이것들도 사업비가 처분되면서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죠. 여기까지 연결 조정만 보면 작년에 2월 돼서 온 연결 조정에서 시작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본 B, 투자 주식 B 혹은 비지배 주주 지분을 없애주는 연결 조정과 더 이상 별도 B 재무제표를 통해서 합쳐지지 않는 과거 내가 지배하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당기손익이나 OCI 같은 운영 성과들을 인식해주는 연결 조정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인데요. 이것들의 상대 계정은 뭘로 인식돼야 될까요? 모두 종속기업 투자 주식 처분 손익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A 별도에서 시작해서 B 별도 합치는 거 없이 연결 조정만 반영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고 있죠. 처음 취득할 때도 취득한 게 주식이냐 사업이냐만 다를 뿐 금액은 별도와 연결이 똑같았듯이 처분할 때도 처분한 게 주식이냐 아니면 사업이냐만 다를 뿐
현금 들어온 금액도 별도나 연결이나 똑같죠. 그런데 원가법을 적용하는 별도에서는 취득했던 금액 그대로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되지만, 연결은 취득한 사업 순자산이 변동하면서 그중 내 몫을 당기순이익이나 OCI 같은 운영성과로 인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배력 상실실적 순자산 중 내목 60%와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결국 지배기업 별도와의 차이는 연결이 미리 인식한 순자산 변동분 중 내목만큼 처분손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처분손익 인식 전에 우리가 했던 연결조정 네팅에서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위에서 최초 취득 시 자본비나 투자주식비, 비지배주주 지분은 다 없어졌어요. 취득 후에 발생한 성과들 중에 비지배가 가져갔던 것들도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 다 상계하고 남게 되는 건 취득 이후에 사업비에서 발생한 성과들 중 내목만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아까 별도와 연결해서 처분손익의 차이였잖아요. 그래서 연결조정으로 과거 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때 운영성과 중에 내 몫을 미리 인식해 준 것만큼 처분손익을 없애주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연결조정의 빈칸을 공석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으로 채워넣은 것과 결과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추가했던 연결조정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추가해준 잉여금이나 해외사업 환산손익, 그리고 당기손익은 사업비를 보유하는 동안 사업비에서 발생한 성과 전체예요. 그리고 하단의 첫 번째 비지배주주분은 1년도부터 2년도 중 당기손익 40%분, 두 번째 거는 OCI 중 40%분, 마지막 건 3년도 지배력 상실 전 당기손익의 40%분이죠. 이것들을 합쳐놓고 보면 이것들의 크기가 내가 남겨야 할 과거 성과 60%분인 것이고, 이것이 결국 원가법 상태로 처분하는 별도 재무제표와 순자산 변동을 반영한 상태에서 처분하는 연결 재무제표의 처분손익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 전체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과거 사업비에서 발생했던 성과 남기는 과정에서 회사차도 남겼었죠. 100% 인식했다가 밑에서 40%분은 비지배로 보내면서 결국 60%분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요. 이 회사차, 기타 포괄 손익 중에 회사차는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되는 항목이죠. 이 회사차를 만들어낸 순자산 B가 처분되고 없으면 회사차도 없애고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면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순자산 변동분에 대해서 연결이원법인세도 인식해왔죠. 이것들도 순자산 B가 사라졌으니 같이 사라져야죠. 1년도에서 2년도 순자산 변동분들은 마감돼서 잉여금과 회사차로 연결이원법인세를 반영할 것이고, 3년도 순자산 변동분도 법인세 비용과 연결이원법인세를 인식했을 것인데요. 이것들이 사업비의 처분과 함께 제거되면서 과거의 당기손익 법인세 비용 항목으로 인식해왔던 부분은 법인세 비용으로, 그리고 회사차로 인식했던 부분들은 회사차로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X3년도는 번거롭게 인식했다가 그대로 제거하는 연결 조정을 해주지는 않고요. 과거 2년도까지 쌓아왔던 연결이원법인세를 법인세 비용과 원천에 따른 자본 항목으로 제거하는 연결 조정만 반영해주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배력 상실의 연결 조정이 끝난 것이고요. 이것이 지배 A의 별도 재무제표와 합쳐졌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던 연결 재무제표, 이런 계속기록법 컨셉으로 산출한 그 연결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지배력 상실 연결 조정을 해보셨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별도든 연결이든 지분 사기 전에는 둘 다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있었겠죠. 그러다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별도는 가만히 있는 원가법 주식 B를 산 거고요. 연결은 움직이는 사업비를 산 거예요. 그러다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별도나 연결이나 같은 현금이 들어오죠. 즉, 이 모든 거래가 끝났을 때는 별도와 연결의 현금 흐름이 같다는 거고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이 투자로 벌어들인 최종 성과도 별도와 연결이 같다는 거예요. 다만 별도는 최초에 샀던 금액과 판 금액의 차이가 한 방에 처분할 때 투자 성과로만 들어오는 반면에, 연결은 사업비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순자산이 변동할 때마다 운영 성과를 미리 인식하고 있다가 처분 시에는 나머지 차이만 투자 성과로 인식하게 되는 점이 다른 것일 뿐이지, 전체 성과의 크기는 별도나 연결이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복잡했던 연결 조정, 정기 연결 조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다 보니 약간 복잡해 보였는데요. 사실 네팅쳐서 다 없애놓고 보면 결국 투자 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지배기업 별도에서 처분할 때 한 방에 투자 성과로만 인식한 것을, 연결에서는 처분 전까지 운영 성과는 사업비를 보유하는 기간에 걸쳐서 인식해주고 그것만큼은 투자 성과를 줄여주는 연결 조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없어지는 시점에 과거에 인식한 운영 성과 중에
회사차 같은 항목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 투자 전체와 관련해서 인식했던 이연법인세가 있다면 이것도 같이 제고해 주는 것이 이 지배력 상실, 다시 말해 내가 운영하던 사업비 일체의 처분 회계 처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배력 상실 연결 조정을 하실 때 많이 익숙해지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결과만 바로 반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처럼 약간 계속기록법 컨셉의 과정까지 포함하신다면 연결 조정 자체는 더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해하기는 더 쉽고요.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히스토리도 남기실 수 있어서 저는 왼쪽처럼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조정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가 지분 취득을 통해서 운영하던 내 사업이 떠나가는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보셨는데요. 합쳐지는 재무 정보 없이 지배회사 별도에서만 시작해서 종속회사 사업을 취득하고 운영했던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 일반적인 연결 결산보다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배력 상실은 결국 지배하던 사업비, 순자산 일체를 처분하는 것이라는 개념과 별도든 연결이든 이 투자로 발생한 최종 성과는 같지만 별도는 처분할 때 한 방에 인식하는 반면 연결은 일부를 운용 성과로 미리 인식하고 나머지만 처분 성과로 마지막에 인식하게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고 간단한 숫자와 계정으로 계속 기록법 컨셉으로 연습해 보신다면 실무에서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연결의 꽃이죠. 연결 현금 흐름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